네, 앞서서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은 컴퓨터 활용 생산 선반 파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최현호고요. 이전 시간에 황삭 사이클과 정삭 사이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퀴즈 냈었죠. 자, 이거 뭐 웬만하면 풀었다고 생각을 들겠지만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귀찮아서. 선물을 다음에 또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한번 풀어봐요. 자, 이거의 답은 바로 1입니다. 자, 이 패턴이 그냥 뭐 1은 11, 뭐 2는 22 그대로 했는데 마지막은 11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답은 1이에요. 자, 이런 퀴즈나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재밌어만하게 좀 느끼게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좀 어렵지만 뭐 선물이 좀 좋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의 흥미를 좀 돋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홈 가공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한번 지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했겠지만 제대로 이제 홈 가공을 하는 법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황삭과 정삭을 하면서 모양은 만들었어요. 이 2차 가공을 할 때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홈 가공이 존재합니다. 근데 홈 가공이 정삭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해야겠죠.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지금부터 홈 가공을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도면을 가지고 홈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직경이 30이고 홈 가공은 24라고 나와 있네요. 자, 홈은 항상 이 홈 바이트의 길이는 이 사이의 길이는 3입니다. 근데 지금 홈 가공을 해야 될 길이는 4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다 가공이 안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자주 사용하는 거죠. 보통은 XZ로 절대지름을 사용하지만 증분좌표인 UW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0505라는 이제 이제 홈 가공, 홈 바이트의 홈 바이트를 털에서 불러내야 되겠죠. 뭐 보정이 된 홈 바이트를. 그래서 홈 바이트인 05를 적어주고 보정이 된 홈 바이트를 불러내는 뒤에 보정 번호까지 적어주면서 첫 번째 블록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G97이라는 게 나옵니다. G97, S500, M03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96을 했을 때는 공구가 공작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빨라진다 그랬죠. 근데 반대가 아니라 그런 거와 다르게 G97은 공구가 여기에 있든 가공을 하고 있든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너는 이 속도를 유지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홈 바이트는 생각보다 이 바이트의 날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약한 홈 바이트를 가공을 계속 한다고 쳐봤을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작물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홈 바이트는 약한데 가공하는 와중에도 얘가 빨라지고 있다면 얘가 부러질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위치가 어디 있든 그 속도를 제어시켜주는 G97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설정이 끝났어요. 앞에서는 뭐 G50과 G96을 쓰면서 설정했지만 지금은 G97만 설정하면 됩니다. 항상 공구를 불러내고 회전수 설정을 하면 공구는 이제 공구가 공작물로 다가가면서 가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축 정회전이 M03도 해줬고 지금은 이제 G00 급속이송으로 공작물에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가올 때 잠깐만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다가올 때 공구는 공작물에 내가 가공된 가공된 곳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곳에서 위로 5mm만큼 띄운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잘 모르실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20이고 이쪽이 25고 이쪽이 30이라고 쳐요. 홈을 가공해야 될 부분의 직경은 20입니다. 근데 양쪽을 보면 30과 25가 있죠. 그래서 어느 위치로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홈이 있는 구간에서 양옆을 봤을 때 더 높은 직경이 있는 부분에서 5mm만큼 띄워줘야 됩니다. 낮은 직경에서 띄워줬다가 공구가 다가오면 분명히 이쪽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5mm만큼 띄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도면은 양면의 위치가 다 30으로 갔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양면의 위치가 양쪽의 위치가 다 다른 홈 가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큰 곳에서 5mm만큼 띄워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직경에서 5mm만큼 띄워줬으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경이 30인 구간에서 5mm만큼을 띄워준 X는 35만큼, 그리고 Z는 마이너스 9까지 갔죠. 지금 마이너스 9까지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Z가 0인 지점인데 여기서 제일 왼쪽인 홈 가공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9인 지점입니다. 5와 4를 더한 지점이죠. 자, 왜 이까지 가냐면 홈바이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홈바이트가 여기 있으면 0점이 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0점을 설정해야 될 구간. 홈바이트의 날 끝에서 0점을 맞추고 0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 끝에 있는 부분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공을 시작해야 이런 식으로 가공을 먼저 해야 나중에 오른쪽으로 나와서 가공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공은 마이너스 9인, Z가 마이너스 9인 지점까지 홈 가공이 끝나는 지점까지 먼저 갑니다. 자, 그리고 G01로 X24만큼 그대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속도를 아주 낮게 해주는 거죠. 홈바이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해요.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낮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G04라는 거를 쓴다는 거죠. 1초 동안 거기서 머물러라. 자, 이 다음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끄고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G04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G04가. 그러면 G01로 24까지만 내려오고 G00으로 35까지 다시 빼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러는 게 사람이 많아서 설명을 드려요. 이런 가공을 해야 됐을 때 공작물이 이렇고 공구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을 때 G00은 급속 이송이죠. 급속. 기계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NC 기계를 조작을 실제로 해보면 아직은 안 해봤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가공을 끝내놓고 바로 급속 이송을 한다고 한다면 제 펜을 이 속도를 따라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공하는데 X24라는 곳에 딱 돼 있는 순간 바로 빠집니다. 바로. 그러면 홈바이트를 아무리 천천히 가공했다 하더라도 여기 끝에 이만큼이 남는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G04 P1000이라는 곳으로 너는 가공을 해서 천천히 가공해서 내려간 뒤에 여기서 0, 1 머물고 올라와라. 그러면 이 남는 구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게 홈바이트 가공이고요. G04가 나온 김에 다시 설명드리면 G04는 X와 U와 P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P1000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1초 동안 이게 전부 다 1초 동안 일시 정지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잠깐만 머물고 나와라. 드웰, 휴지 이런 말을 쓰죠. 1초 동안만 거기 딱 머물고 바로 올라와라.
그거를 x와 u라고 적을 때는 1.0과 1.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근데 x와 u로 안 적고 p로 쓰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앞에서 u와 x를 계속 적기 때문이에요. 그냥 좀 헷갈리지 말라고 p로 그냥 통일을 한다면 좌표 지령인 x와 u와 헷갈려서 잘못 적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공사 P1000이라고만 적는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 뭐 기능사 필기시험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가공이 한번 하고 나서 멈추고 올라와요. 이렇게 G35로 올라오면 이 남아있는 4구간에서 한번 가공을 하면 이렇게 바이트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바이트의 길이는 내가 아까 선생님이 3이라 그랬죠. 근데 총 길이는 4예요. 그러면 안 깎인 이 길이는 1만큼 남아있죠. 그럼 도면만큼 못 깎았으니까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XZ와 UW를 사용한다. 그때 사용되는 게 W1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서 1만큼 밖으로 빼니까 선생님 Z-8만큼 해도 되지 않아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지만 이게 뭐 안에 있는 가공이 여기가 4가 아니라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3만큼 가공을 했겠죠. 이 사이에 3만큼 가공을 한 뒤에 3만 가공한 뒤에 남아있는 이 길이는 또 2가 되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홈 길이가 있는데 다 Z를 계산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를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Z를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Z로 쓰세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지 뭐 본인들 방식으로 다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W1만큼 가면 U나 W는 현 지점에서 거리죠. 현 지점에서 내가 하나 이동했으면 여기서 얼마만큼 또 이동하는 여기서 또 얼마만큼 이동하는 이게 만약 W1만큼 이렇게 반대로 이동했다면 이제 XZ로 이동할 때 했을 때는 여기서 이까지 얼마만큼의 갔냐의 거리를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Z는 그 현 위치의 좌표를 읽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UW는 현 지점이 기준이 돼서 현재 내가 있는 지점이 기준이 돼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다시 이동한 이 위치가 또 기준이 돼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UW와 XZ 쓰는 법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Z8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차피 1만 남았으니까 W1만큼 오른쪽으로 빼라. 마이너스를 보호를 줬으면 왼쪽으로 갔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보호가 없고 플러스 보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W1만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W1을 적어 놓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한 칸 갔으면 바로 다시 가공해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이게 삭제되겠죠. 가공되겠지. 그리고 가공하고 바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G04로 다시 멈춰줍니다. 그리고 그 G00으로 다시 35만큼 올라온 뒤에 모든 가공을 끝냈으니 홈 가공은 이게 끝이에요. 더 뭐 홈으로 뭐 할 게 없잖아. 홈 가공만 했으면 홈 바이트의 역할은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빠져줍니다. 150, Z150 그리고 절삭률을 꺼주죠. 그 다음에 M05로 주축을 정지시켜 놓고 다시 M01로 이제 프로그램을 일시 정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홈 가공. 홈 가공이 가공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데 제일 헷갈려 해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거와 이 처음 시작 부분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나사입니다. 나사. 여기까지 배우면 프로그램 모든 작성법의 기초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다음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G코드, M코드로 사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순서만 배우면 돼요. 지금 나사 사이클까지만 배우면 모든 사이클이 가공도 끝나고 뭐 할 줄 아는 건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 사이클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나사는 일단은 피치와 리드가 있죠. 나사에는. 피치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사산에 서로 대응하는 두 점을 축선에 평행하게 측정한 거리가 피치입니다. 나사산이 여기와 여기가 있다면 이 사이의 거리가 피치라는 거죠. 그리고 리드는 이 두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리드는 나사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 나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막 되어 있을 텐데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만큼 움직였냐. 내가 앞나사가 여기 있고 수나사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얘가 한 바퀴를 돌렸어요. 한 바퀴를 돌렸어요.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이쪽에 이 거리가 리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피치를 알면 리드를 알 수 있습니다. 피치에서 나사의 줄 수를 곱해주면 돼요. 나사는 보통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두 줄 나사의 리드를 구하시오. 피치는 2입니다. 피치가 2이고 두 줄 나사를 구하세요. 그럼 리드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거 기능사 필기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까먹지 말고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사 각 사이클에 이제 나사 피치에 대한 나사산의 높이, 저립 깊이와 그 다음에 나사 저립 횟수를 할 때 얼만큼씩 가공되는지 나온 나사 가공 저립 조건표입니다. 자, SM445C라는 이제 그 공작물을 가공할 때 보통 이렇게 되죠. 주의해야 될 점은 아래 값은 다 추천값입니다. 추천값. 그래서 인서트, 이제 공작물 끝에 있는 이 인서트의 형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값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다 이 표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만 먼저 외워놔도 나사 가공하는 데는 크게 힘든 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겠죠. 맞죠. 선생님도 이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 다행인 거는 이제 기능사 필기를 끝내고 실기 시험이 나올 때는 피치가 1.5와 2.0만 나옵니다. 예전에는 1.0도 나왔고 이 다양한 것도 주면서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5와 2.0이 나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 나서는 실기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나와 있는 건 나사 피치 값이고 이 H 값이라고 있죠. H 값이 저립 깊이이고요. 같은 말로는 이게 똑같은 치수니까 다른 말이지만 같은 치수로 나타내는 게 나사산의 높이입니다.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대충 그렸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이의 거리가 나사산의 높이겠죠. 나사산의 높이. 이 거리나 여기 저립 깊이, 시작부터 얼마만큼 들어왔던 이 거리나 같겠죠. 이 전부 다 H라는 이 값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피치가 1.5일 때는 0.89라는 저립 깊이와 나사산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피치가 피치가 그냥 2일 때는 1.19라는 나사산의 높이와 저립 깊이와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사를 쓰는 법에 대해서 더 배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사산의 높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나사산의 높이. 자, 같은 치수로는 저립 깊이가 있겠죠. 저립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자, 그래서 같은 거리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일단 예시로는 피치가 1일 때, 뭐 1.25일 때, 1.75일 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참고로 두는 거고 여러분은 여기만 잘 보면 됩니다. 이 두 개만. 피치가 1.5일 때와 피치가 2일 때 그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이쪽이 보니까 뭐 G76 두 번 나오네 선생님 이러죠. 나사 사이클이 G76입니다. 이걸 적는 방법이 P와 Q와 R, 뭐 X, Z, P, Q, F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와 선생님 아까도 뭐 이거 뭐 G71을 배워서 이전 시간에 G70 배워서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G71부터 천천히 공부하세요. 나사 사이클에 대한 이 내용을 나중에 본인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P는 P 안에 나와 있는 숫자가 6개가 있죠. 6개 이렇게. 거기는 정삭 반복 횟수와 면취량과 나사산의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삭 반복 횟수 나는 한 번을 하겠다. 면취량은 없이 면취량 못따기량이죠. 없이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Q30과 R20은 Q30과 R20을 할 때는 최소 절입량을 0.03, 0.03만큼 최소로 절입하겠다. 그래서 1000단위로 해서 Q30으로 적어놓고 정상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0.02만큼 난 정상 여유를 좀 주면서 1000단위로 R20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Z를 말하기 전에 P와 Q와 F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보이죠? P라고 했을 때 나사산의 높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이 나사 높이는 말했는데 그죠? 여기 이 나사산의 높이와 절입 깊이가 같다고. 그리고 이 나사산의 높이와 절입 깊이는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피치에 따른 여기 이 부분만 외워놓으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1.5일 땐 0.89가 나사산의 높이, 2일 때는 1.19가 나사산의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일 때와 2일 때 차이는 이 P 값이 다르죠. 자, P는 890 나와 있고 여기 밑에 2는 피치가 2 있을 때 P는 1190에 나와 있죠. 이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의 높이는 1000단위로 여기가 0.899 여기가 1.19입니다. 앞에 잠깐 돌아가면 0.899 1.199 맞죠? 이거를 1000단위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사의 높이를 적어줄 수 있고 이거는 피치에 따라 값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전부 다 틀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 절입량이죠. 첫 번째 절입 깊이. 여기 Q 이 부분이 최초 절입량입니다. 처음에 절입할 때 너는 0.35만큼 절입해라. 이것도 앞에 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 1.5일 때와 2.0일 때 같은 0.35를 이루고 있죠.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절입했을 때, 첫 번째 절입했을 때는 0.35를 한다. 그게 3000단위로 350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F는 이송 속도가 아닙니다. 이건 나사의 리드예요. 리드. 자, 나사의 리드인데 이거는 전부 다 한 줄 나사입니다. 한 줄. 아까 선생님이 피치 얘기했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피치 값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더 앞에서는 피치에서 줄수를 곱해야 리드가 나온다는데 선생님 이거 몇 줄 나사입니까? 이러는데 다 한 줄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 나사. 그래서 피치가 1.5이든 2든 뭐 상관없이 한 줄 나사 1을 곱해주면 그대로 같은 값이 나오겠죠. 1.5와 2.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렵죠? 자, 이 지우고 여기 X와 Z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릴게요. 절대로 새로 그리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 이 전체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쳐요. 그리고 뭐 이 시작 부분의 그냥 처음이 아예 z가 0라고 칩시다. 그냥. 그리고 이 전체 이 나사의 길이가 예를 들어 똑같이 20이라고 해요. 했을 때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나사의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의 설정이 있습니다. 일단 대충만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충 설명드리면 시작 위치는 이렇게 원래 있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로 5만큼 밖으로 5만큼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G00으로 처음에 다가가야 되는데 총 직경이 28이라 그랬고 처음 시작 부분은 Z 0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5만큼 위로 가고 5만큼 밖으로 간다고 했으면 X는 28보다 5만큼 많은 33까지 가게 되고 Z는 0에서 그냥 5만큼만 밖으로 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76에서 나와 있는 X와 Z는 나사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 가공 최종 지름과 나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에 이동되어 있죠. 지금 나사가 끝나는 지점은 총 길이인 20입니다. 20에서 왼쪽으로 이만큼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Z가 지금 제가 31로 적어놨는데 31은 그냥 적어놓은 거고 20에서 이만큼 더 가면 Z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이렇게. 이만큼만 더 가면 됩니다. 이만큼만. 다른 거는 5만큼만 더 가면 되고 앞에 시작할 때는 끝나는 부분에만 이만큼만 가야 돼요. 이 이만큼 가는 이유는 보통 도면들이 전부 다 홈 앞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홈 길이는 보통 4 아니면 5만큼 나와요. 근데 내가 항상 5만큼 띄우고 5만큼 밖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도 5만큼 해버리면 안 돼요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긴 편한데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 20인데 20에서 5만큼 더 해버리면 그대로 밖에 있는 이 면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기 위해서 이만큼만 가는 겁니다. 이만큼만. 자, 그리고 이제 나사 가공의 최종 지름을 알아야겠죠. 이 최종 지름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지우고 할게요. 최종 지름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총 길이는 28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나사 안쪽에 길이가 있죠. 안쪽에 직경, 이쪽이 직경. 이쪽의 직경이 여기 X 값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 나사가공 최종 지름 어떻게 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저리 깊이와 나사산의 높이를. 나사의 높이에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아래에도 있겠죠. 이 아래 두 길이를 빼버리면 전체에서 나사의 높이 두 길이를 빼버리면 안쪽 직경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아까 피치가 1.5일 때는 0.89의 나사산의 높이가 있었고 2일 때는 1.19의 나사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쪽 면의 나사의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서 곱하기 2를 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0.89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78이 됩니다. 이거 계산 혹시나 오래 걸릴까봐 쌤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1.78과 2.38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피치가 1.5인 나사를 가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8에서 1.78만 빼면 26.2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26.2를 적어주고 아까 Z-22만큼만 적어주면 이 모든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나사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 뭐 선배들이나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이해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나사 가공할 때 막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피치 1.5일 때는 이 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피치가 2라면 1.19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 2.38이라고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 28, 전체 길이 전체 직경인 28에서 2.38을 빼면 얼마죠? 25.6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 x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x를, 여기 x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나사산에 총 직경이 있을 때 나사산 총 직경은 28이나 뭐 30이나 어느 게 될 수 있겠지만 나사 사이클의 최종 지름은 나사산의 높이를 다 뺀 여기의 길입니다. 이 길이가 x값, 이 길이의 x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찾아야 됩니다. 작업자가. 자, 나사 가공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G92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27이라는 직경에 있는 보통 나사를 난 가공할 거다. 그래서 막 이 피치가 1.5겠죠. 피치 1.5에서 가공을 막 할 건데 G92라고 쓰면 아까 앞에 잠깐 돌아갈게요. 이렇게 첫 번째 절임량, 두 번째 절임량, 세 번째 절임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죠. 이거를 전부 계산해 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해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G76이라는 이 사이클 두 개로 그냥 끝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안 하고 그냥 끝에 있는 나사 채용 지름만 계산을 하고 그냥 가공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나사를 불러내고 아까 G97, S500 이런 거 배웠죠? 그 홈할 때. 나사도 마찬가지로 바이트가 좀 약합니다. 나사 바이트가 되게 약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내려갈수록 만약 공작물 회전이 빨라진다면 얘도 부서질 위험과 있겠죠. 그래서 일정 속도를 일정 제어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한 번 절삭하겠다. 면취량 없이 나사산의 각도는 60도. 최소 절임량은 0.03으로 하겠다. 그리고 정상 요율을 0.02만큼 남겨줄게요. 그 나사는 피치에 이제 1.5니까 줄수를 곱한 리드는 1.5가 되고 최초로 절입할 거는 0.35로 한번 깎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산의 높이는 총 다해서 0.89였으면 좋겠고요. 자, 나사산의 가공이 다 끝난 직경은 25.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Z는 총 길이에서 왼쪽으로 이만큼만 이동한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두 줄만 적어 놓으면 G00, X150, Z150, 000, N05, N01 우리 가공이 끝날 때마다 적는 이 세 개가 그대로 따라오면서 가공이 끝나게 됩니다. 어렵죠? 자,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인식하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절히 알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정삭 1번, 그 다음에 면취량 없이 절입값도 60, 실수 절임량 0.03, 정상여유 0.02, X는 나사의 골경, 최종 지름, 그 다음에 끝 지름점 길이, Z, 그 다음에 P는 나사의 높이, 그 다음에 Q는 최초 절임량, 그 다음에 F는 나사의 리드, 피치 아니에요. 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황삭 사이클부터 정삭 사이클하고, 홈 가공하고, 나사 가공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다 한 번씩 할 줄 알게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종합 2차 가공에 적어놨죠. 1차 가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1차 가공은 이런 사이클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단면 치고 뭐 그냥 돌려무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1차 가공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차 가공은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황사 사이클을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P10을 설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생략이 되고 마지막에 Q20, N20을 설정해서 이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구간이 설정돼서 나중에 끝나는 가공이 끝나고 외경 정삭을 할 때 여기서 P20과 Q20을 다시 불러오는 것. 그리고 아까 홈 가공할 때 배웠죠? 해가지고 W2를 쓰던지 그냥 Z를 쓰던지. 자, 이제 나사입니다. 나사. 자, 나사 가공 G97로 제어시켜주고 두 줄로 적어줍니다. 한 번 절삭, 왼치량 없이 60도 0.03의 최소 절임량, 정상 여유는 0.02. 그 다음에 최종 지름 끝나는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나사산의 높이나 절입 깊이, 최초 절임량, 그 다음에 리드 해서 끝내는 것까지. 맨 마지막에 이거 나사 외경 정사가 왜 있냐면 나사가 이렇게 날카롭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좀 위험할까봐 마지막에 이렇게 쳐줍니다. 끝부분을. 이 부분에 쳐주는 이거를 0.15만큼 쳐줘요. 이 X값을 0.15만큼 쳐줘요. 그래서 직경이 여기 보면 27인 곳에서 0.15만큼 뺀 26.85만큼 X를 설정해 두고 Z를 가공해서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을 끝내는 겁니다. 앞에서는 M01이 나왔지만 지금 M02가 나왔죠. M02는 아예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 뭐를?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종료하는 게 M0입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거는 아까 92 나사 가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 때 뭐 이렇게 하나씩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그램 선반, 이제 CNC 선반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뭐 황삭, 정삭, 뭐 홈 날사, 뭐 이런 각종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이클로 접어들고 나니까 여러분이 막 막막하죠. 그래도 막막할 수도 좀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거의 모든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꼭 바로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 도면을 내놓고 도면을 가지고 CNC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